다음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는 한반도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대구였습니다. 서울, 평양, 대구였죠. 천주교 대교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평양, 대구에 제일 먼저 대교구를 설치할 정도로 대구는 한반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산은 신발로 큰 도시고 대구는 섬유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발 산업이 쇠퇴하고 섬유 산업이 쇠퇴했습니다. 부산은 금융권 도시로 다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는 아직 신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영광을 재현하는 게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어제 과기부에서 2조 2천억을 들여서 대구를 ABB의 선도 도시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첨단 산업을. 섬유도시에서 산업 대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판교밸리에 버금가는 그런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대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통합신공항입니다. 우리가 여태 지방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온갖 골고루 잘 살고 외치면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토균형발전을 20년 이상 지속해오고 지역의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그렇게 해도 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산업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억제 정책을 아무리 강조를 해본들 그 억제 정책의 혜택은 충청남도까지 갑니다. 지금 아마 충남이 전국 GRDP의 2위입니다. 그 외에는 그 밑에 지방은 수도권 억제 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왜 소멸해 가고 서울의 과거의 3류, 4류 대학보다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왜 더 저질이 되었을까요?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야지 기회가 많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억지로 지방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 국토균형정책은 억지로 해서 되지도 않을 거를 20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60, 70년대 경제발전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발전 원동력은 공항입니다. 하늘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수출 물량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그 주체들이나 기업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올 생각이 있을까요? 내려올 수가 있을까요? 그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 개념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이제는 공항입니다. 하늘길입니다. 첨단 산업 제품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첨단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수출 물량이나 외국과의 거래는 항공화물 합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0.3%, 대구공항이 0.1%밖에 되지 않아요. 항공화물이. 여객 항공이 전부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공항에 지금 모든 하늘길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쟁 났다고 가상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제일 먼저 북에서 때릴 곳은 인천공항입니다. 그 다음 김포공항입니다. 대한민국 하늘길이 막힌 거. 그건 장사정보 거리에 와 있기 때문에 30분 만에 하늘길이 막혔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 오는 군수 물자들이 어디로 김해공항 할 줄은 3.2km밖에 안 되지 않아요. 중형 수송기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공항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고 그리고 밀양 무안공항 호남의 무안공항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호남 500만은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여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불경 830만은 거기에 물류 여객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하고 충청 500만, TK 500만, 1000만은 TK 신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내자. 그리고 다른 공항들은 전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내 공항들은. 그것은 10년이 넘으면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 시대가 오고 UAM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국내 공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4대 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물류, 여객, 산업을 재배치하자. 그런 공항이 탄생을 지역마다 대한민국의 네 곳에 탄생하게 되면 인천공항의 역할은 3분의 1로 축소를 하고 다 지방공항으로 분산을 해요. 그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내려오기 싫어도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땅값이 수도권에 10분의 1, 20분의 1, 많게는 100분의 1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력의 지방대학은 산학 연계를 통해서 저절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울 안 가도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들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우리가 맨날 외치고 영남 균형 발전 여기서 균형 발전을 외쳐본들 수도권의 경제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재배치가 되어야 되고 산업 재배치의 수단으로서 하늘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늘길이 꽉 막히고 유일하게 인천공항이 세계로 가는 길목에 공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중요하고 전라도 무안공항도 중요하고 대구 TK 신공항도 중요하고 인천공항하고 4대 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 재배치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수도권 수준으로 다 높여줘야 됩니다. 그럼 수도권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게 첫째 수단이 공항입니다. 하늘길입니다.
이상. 네, 홍준표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균형 발전, 그 많은 과거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이 어려웠던 이유, 산업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를 위해서 공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함께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공통 질문에 비해서 개별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통합신공항 건설이 대구산업 재편, 그 다음에 대기업 유치에 기회가 되고 또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원희룡 장관도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한번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추진돼야 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지난번에 가덕 신공항법을 할 때 특히 국회의원들 25명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가덕 신공항법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4대 관문공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선 첫째 찬성을 했고, 두 번째 가덕 신공항을 찬성을 해주면 부산 사람들이, 부산 정치인들이 대구 TK 신공항을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부산은 해주고 대구는 안 해주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국회의원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10번 이상 특별법 통과를 약속을 했고, 당에서도 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10번 넘게 신공항 특별법을, TK 신공항 특별법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여야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대 TK 신공항법은 통과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신공항이 통과가 되면 공항 주변에 수백만 평의 공항 국가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항공 물류로 통해서 수출입이 되는 그런 첨단 산업만 내려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동시에 갖추게 될 겁니다. 대구 경북의 경제권이 수도권 경제권의 절반가량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대구 경북의 경제권을 만들 생각입니다. 최근에 각 대한민국 재벌기업에서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가시화되니까 내려오겠다는 재벌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이 잘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고,
수도권에 버금되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지역에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별 질문 세션 마지막 질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의 낙동강 상류댐 원수 이용이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상류댐 원수 공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무엇인지, 또 이에 따른 대구 안동 간 상생발전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을 합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사대강 또 하나 선진강도 있고 사대강이 있죠.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유럽에 가보면 모든 물은 식수댐과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강물은 생활하수, 축산 배수, 공장 배수, 원수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수돗물의 원수를 거의 75%가량을 강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수돗물을 오염된 수돗물, 강물을 원수로 사용해서 정제를 비싼 정제 비용으로 해가지고 수돗물로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을 하면 가정에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까? 지금 아마 90% 이상 대부분 가정에서 수돗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온갖 흐드렛물로 빨래, 수돗물 사용해요. 그런 흐드렛물 사용하는데 고도 점수를 내서 가정에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대한민국 식수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한 줄여야 돼요. 식수댐을 만들어요. 근데 영남의 전체의 맑은물 정책을 취하려면 충주댐에서 관로를 통해서 영주댐에서 안동댐으로, 이마댐으로, 영천댐으로, 우문댐으로 일거수 관로를 하고 댐물을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원수로 해서 일단 가정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리산댐을 함양 쪽에 건설을 해야 돼요. 식수댐. 대한민국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한라산과 지리산이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우리나라는 몬성기후라서 6, 7, 8, 9월에 강수량이 거의 80%가 집중됩니다. 그 강수량이 대부분 서해안, 남해안 다 빠져나갑니다. 식수댐을 만들어야 돼요. 지리산 댐에 식수댐을 만들면 부산의 물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섬진강 댐도 막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산계수가 높은 것이 섬진강입니다. 갈수기와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그 계절에
수량 차이가 750배가 넘습니다. 성진강 댐을 막아가지고 호남 지역에 식수 공급을 해야 돼요. 지금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뭐 강물은 흘러야 된다. 낭만적인 생각이죠. 근데 당장 식수난이 지금 방금 울산 시장님 말씀한 거 절실해요, 저게. 그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문된 물을 주려면 그 수량이 풍부해야 될 거예요. 충주댐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량이 풍부한 댐이 소양댐과 충주댐, 세 번째가 대청댐, 네 번째가 안동댐. 그럼 충주호의 그 풍부한 수량을 왜 수문을 열어서 서해안으로 흘러보냅니까? 그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영주 때문에 내려오면 그 댐 물들이 일급수들이 모이면 영남의 물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지리산 댐 내가 경남지사 있을 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함양에 있는 함양 국민들한테 투표를 해봤어요. 지리산 댐 만드는데 찬성하냐? 댐 만들면 함양에 1년에 수백억씩 원수를 공급하는 대신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 국민의 내 기억으로 85%가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낭만적인 주장을 하고 환경보호하자는 주장에만 얽매여 가지고 댐을 못 만드는 게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식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지금 생수를 먹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그 생수 한 병이 옛날에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생수 먹으면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급수 사급수 되는 강물을 끌어다가 고도 정수를 해도 그건 2급수 1급수가 안 됩니다. 아무리 고도 정수를 해도 그걸 가정에 보냈는데 그 비싼 우리 수도불 값을 만약 그게 1리터에 1,000원이라면 생산가액이 국가에서 수도불값으로 받는 거는 8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는 원수 가격대로 다 못 받습니다. 200원은 세금으로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정책을 지금 국가적으로 이거는 전부 새로 정비를 해야 돼요.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도 유럽 선진국처럼 식수댐을 만들자. 자치단체별로 식수댐을 만들고 각 지역마다 자급자족해도 해야 돼요. 군마다 식수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돗물을 자급자족을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대한 수도 정수 시설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해본들 지금 이미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맑은 물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권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시대에는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륙댐 원수 공급이 왜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더 깊은 이해를 갖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오늘 토론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토론 이후에 2시간 반 동안 벌써 보기는 처음입니다. 내년에는 안 오겠습니다. 우리 영남권 전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계기가 돼서 반갑습니다.